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급격한 물가 인상에 발맞춰 지방의회마다 의정비 대폭 인상을 논의 중인 가운데 괴산군 의정비 심의위가 가장 먼저 사실상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끔찍한 동물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법과 정도가 점점 잔인해지고 있는데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철거가 유력했던 옛 청주시청 본청 건물이 부분 보존될 전망입니다. 100억 원이 든 청주시 신청사 설계는 버리고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30일 괴산에서 개막합니다. 유기농의 시작점인 개최지 괴산은 국내 유기농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방의회마다 의정비 인상 논의가 요즘 한창입니다. 적어도 물가 인상률 이상, 많게는 30% 가까운 인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괴산군에서 서민 경제와 재정 여건을 생각하자며 사실상 동결 수준인 1.4%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괴산군 의회의 내년 의정비가 결정됐습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1.4%를 적용해 의원들의 월정 수당을 현행 173만 9천 원에서 176만 3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정비인 의정 활동비 110만 원을 더하면 매달 286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물가 상승보다는 경기 침체와 괴산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안에 조례안을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1.4% 인상폭으로다가 이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연동을 요구한 도의회를 비롯해 충북 상당수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대폭 인상을 논의 중인 가운데 발표된 첫 결정입니다. 진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까지 열어 월정 수당 20% 인상을 잠정 결정했고 음성에서도 현재 2차 회의를 앞두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초과한 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현실화 요구도 거셉니다. 충주시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월정 수당 30%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충주시의회 월정 수당은 202만 원으로 청주보다 월 62만 원, 제천보다 27만 원 적어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4년 전 24% 월정 수당을 올린 제천시 의회 역시 이번에도 15% 인상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런 요구가 모두 적용되진 않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1.4%를 초과하는 만큼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경기 침체 속 부정적인 주민 정서 고려도 필요하지만 자칫 동결 수준만 거듭할 경우 4년 뒤에 대폭 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할 심의위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군의회 의정비는 다음 달 31일 이전에는 결정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최근 길고양이를 데려와 흉기로 학대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는 태어난 지 1년 된 개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끔찍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도를 넘은 동물 학대 소식 언제쯤 들리지 않게 될까요?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농촌마을. 진도믹스견 3마리가 동네를 이리저리 오갑니다. 인근 견사에서 무리지어 지내다 감시를 틈타 탈출한 겁니다. 이 가운데 한 마리가 견사에서 70여 미터 떨어진 수로에서 처참한 몰골로 발견됐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학대의 흔적이었습니다. 안구가 이제 돌출이 돼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눈에 봐도 다리 쪽이 이제 큰 이런 칼자국처럼 상처가 양쪽으로 나 있었고, 머리 중앙에 또 깊은 그 흉기 같은 걸로 된 그런 상처가 나 있었고요. 수술을 받았지만 신경이 망가져 두 눈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갈고리 형태라든가 뭐 그런 형태의 둔기일 수도 있죠. 한쪽 눈은 안구 탈구, 한쪽 눈은 이제 안구가
함몰되면서 안에 안방수까지 지금 터져 있던 상태고요. 근데 거기는 다 이제 봉합을 튼튼하게 해놨기 때문에. 고의적인 학대가 분명한데 누가 그랬는지 일주일이 되도록 아무도 모릅니다. 동물 한 거는 안 보이죠. 동물은 물어 뜯었지. 이거는 걷잖아. 지난 2월 옥천의 한 국도에서 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워 전국적 공분을 산 사건도 8달 지나도록 수사는 제자리입니다. 민간이 나서 범행 실마리들을 찾아냈지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도로 밑으로 조그만 길이 있는데 풀숲에 놓여 있었어요. 뒤쪽에는 혈흔 피 묻어 있었어요. 손잡이 쪽에 혈흔이 좀 있고 자세히 보면 털 비슷한 게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상태. 피해 동물이 말을 못하니 CCTV나 목격자 없이는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부터 어렵고 용의자를 특정했다 해도 직간접 증거 없이는 구속이나 증거 압수 등 강제 수사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강제 수사를 하려면 일단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범죄 혐의의 정황이 인정돼야 합니다. 내사 단계 아니면 수사 단계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물학대 사건만 전담하는 지자체의 동물 특사경이 있긴 하지만 도내 단 4명, 그것도 청주에만 있습니다. 점점 강화되는 법을 현실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는 지난 2011년 98건에서 지난해 1072건으로 10년 새 10배나 급증했지만 피의자 검거율은 2016년 80% 안팎에서 지난해 64.2%까지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네, 한편 시끄럽게 짖던 개를 때린 60대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축사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을 향해 짖던 개를 둔기로 때린 60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우리 안에 갇혀 있어 위험성이 없고 도망칠 공간도 없는 동물을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린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 시내 상가를 돌며 자영업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자극적인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노래 연습장과 식당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건 25살 유튜버를 구속해 업무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지난 7월 입건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벌여 구속됐고 필로폰 투약 등 현재까지 저지른 다른 사건들까지 병합돼 기소됐습니다. 보존에서 철거로 뒤집혔던 청주시청 본관 건물이 일부 보존으로 다시 가닥이 잡혔습니다. 신청사 건립 TF팀이 무조건적인 철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인데요. 청주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보존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청주시청사 부지 한복판에 위치한 시청 본관 건물. 유지할 경우 새 청사 건물 배치와 공간 활용에 제약이 많고 일본 건축 양식까지 모방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철거될 뻔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게 됐습니다. 시청 본관이 장소성과 역사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청사 건립 TF팀이 다양한 보존 방안을 모색하라고 청주시에 최종 제안한 겁니다. 원형을 보존한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원형을 들어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원형을 제거하고 중심축을 남기던가 그 터 자체를 남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문화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인 스폿 스터디를 운영해 본관 건물에 어디를 남기고 철거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97억 4천여만 원이 투입된 기존 설계안을 폐기하고 새 청사 설계안도 다시 공모할 계획입니다. 스폿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제 설계나 공모를 시작할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청 본관 철거를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나 본관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이뤄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본관 철거 때문에 100억 원짜리 설계를 폐기하는 건 예산 낭비라며
즉각 가시적인 반발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재공모부터 시작할 근거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미 100억 가까이 공모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철거냐 보존이냐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까지 청주시청 본관 건물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이 대규모 국제 행사가 왜 충북 괴산에서 열릴까요? 괴산이 바로 한국 유기농 운동의 시조, 유기농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기획보도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과 비를 만든다는 괴산 서루산 자락의 눈비산 마을. 널찍한 양계사에서 닭들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짝짓기도 하며 하루 9,000개가 넘는 유정란을 낳습니다. 우리밀로 유정란 전병과 계란과자, 찰보리빵을 만들어 수익도 올립니다. 유기농 운동의 출발지로 꼽히는 눈비산 마을은 1968년 미국 선교사 클라이드 데이비스가 조합을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축산 기술을 가르치고 대부도 해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눈비산 마을이 괴산에 입지함으로써 실제 어떤 그 괴산이 유기농업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한국 유기농업의 아버지 원경선, 한살림의 아버지 박재일, 유기농업을 선도하는 흑살림까지 국내 대표적인 생명농업단체와 생활협동조합이 산과 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괴산을 찾아 태동하고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괴산 지역은 어느 지역과 다르게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생산과 유통의 어떤 그런 본거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의 활발한 생명농업 운동에 발맞춰 괴산군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군을 선포했고 2015년엔 처음으로 유기농 산업 엑스포도 열었습니다. 13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유기농 단체인 아이폼의 아시아 본부가 괴산에 있고 아시아 지방정부 유기농협의회 알고아의 의장이 바로 괴산 군수입니다. 유기농이 이제 괴산에서 퍼져서 전국을 퍼져서 세계로 다 이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이 와서 유기농에 대한 교육도 받고 갔고 또 알고아 의장으로서 지금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유기농업은 전국에서 하고 있지만 역사적 배경과 국내외 위상, 역할은 충북 괴산이 국제 엑스포를 선점한 토대였습니다. 7년 전 엑스포에서는 지속 가능한 실천, 유기농 3.0 괴산 선언이 나왔고 또 올해 엑스포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던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내년도 충청북도 생활임금이 6.6% 인상 결정된 것과 관련해 충북노동단체가 생색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내년도 시급 11,010원은 현재까지 결정된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고 적용 대상도 민간 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일부에 국한돼 기대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충북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대비 시간당 684원 올리고 적용 대상을 민간 위탁사업 노동자 중 100% 도비 사무 종사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충북은 인구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되지만 청년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실질적인 노동 공급량은 축소가 예상된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인구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지난 20년 동안 충북 인구는 연평균 증가율 0.46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인구 증가는 충북 중부권 일부 시군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 29세 이하가 급감하고 50세 이상이 증가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돼 생산인구 감소와 노동 공급 부족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서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가운데 하나로 국내 최대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의 해양 환경을 지키면서 또 동시에 온 국민이 찾는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해양정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이승섭 기자입니다. 모래톱 위에서 물범 3마리가 한가로이 쉬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더위를 식히듯 바다를 헤엄칩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점박이 물범이 올해도 어김없이 가로림만을 찾았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한때 간척과 매립, 폐수 유입으로 수질이 나빠지자 가로림만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10년 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오랜 갈등을 빚어온 조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로림만 갯벌을 지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 가로림만은 그 물범 때문에 상징성이 아닌가. 찬성 반대가 있어도 이 물범 때문에 이 가로림만을 지켜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갯벌을 지키고 복원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산 웅도와 육지를 잇는 유두교입니다. 이 다리는 바닷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 조만간 철거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로림만 갯벌에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49가지 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점박이 물범, 흰발롱개, 달랑개, 거머리말뿐만이 아니라 법적 보호종이 아니지만 이곳에는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양생물의 보고 가로림만 갯벌에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해양 정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역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성, 근데 이 문제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문제를 잘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통과되면 4년 뒤에는 국내 최초의 해양 정원이 가로림만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올해 충북 지역 단풍은 다음 달 하순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의 단풍 절정 시기 발표에 따르면 속리산과 미동산 수목원의 경우 10월 22일에서 26일 사이에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 이상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단풍 절정은 당단풍나무가 10월 24일, 신갈나무는 10월 22일과 23일, 은행나무는 10월 25일과 26일로 예측됐습니다. 전국 평균 단풍 절정 예상일은 10월 26일이며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11월 초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청주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살해한 6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 윤중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측은 살인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 7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이튿날 조치원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최명현 전 제천시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한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어제 발대식을 열고 8만 명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응급의학, 건강증진센터 등 23개 진료과를 갖추고 550개 병상 규모로 지어질 경찰병원 분원은 현재 19개 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내년에 70여 개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가 확정된 대회는 1월 전국 종합 탁구 선수권, 2월에는 종별 생활체육 농구대회, 3월 전국 펜싱 선수권, 4월 종별 배구 선수권, 5월 종별 체조 선수권 등으로 매달 전국 규모의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제천에서 열립니다. 제천시는 이 밖에 국내 개최가 확정된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대회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2019년 스포츠 마케팅팀 창설 이후 올해 50여 개의 대회를 유치했고 이에 따라 24만 명의 선수단과 가족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영동군청 여자씨름부 임수정 선수가 통산 8번째 천하장사에 올랐습니다. 영동군청 임수정 선수는 지난 25일 전남 구례군에서 열린 제14회 전국 여자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결승 상대인 거제시청 이다현을 2대1로 꺾고 2년 연속 이 대회 꽃가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로써 임수정 선수는 전국 천하장사 8회를 포함해 15차례 장사 타이틀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매화와 국화, 무궁화급 2명씩으로 구성된 영동군청 여자씨름부는 지난해 1월 창단됐습니다. 가게나 집 앞에 주차 공간을 독점하려고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관행에 대해 영동군이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